자, 이어서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이제 행렬의 대각화 파트 2입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2차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차 형식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 타원, 쌍곡선, 원, 뭐 포물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닉 섹션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쌍곡선이 나오기도 하고 타원이 나오기도 하고 원이 나오기도 하고 포물선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요게 코닉 섹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쿼드라틱 폼이에요. 이 응용은 뭐 해석계학이나 공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사회과학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또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자, 2절에서는 2차 형식의 개념을 또 그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먼저 8장 4절 2차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2차 형식. 먼저 8장 4절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은 각 항이 2차인, 각 항의 디그리가 2차인 다항식으로 수학,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또 뭐 이미지 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형식을 해석할 때 행렬, 특히 이 대칭 행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직교 대각화를 다 쓸 수가 있죠. 대칭 행렬은 언제나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앞에서 배운 대칭 행렬의 직교 대각화가 이 코닉 섹션,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을 다룰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4절. 자, 2차 곡선. 2차 곡선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퀄 제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본 2차 곡선의 방정식인데, 변수가 두 개 있는. 이 식이 아까 봤던 그 코닉 섹션 모양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2차 곡선이 요런 모양을 가진다면, 그 2차 곡선이, 보통은 A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그 A1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A2XY 플러스 A3Y제곱 플러스 A4X 플러스 A5Y 플러스 A6F 이퀄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런 모양을 그거 쉽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양이 바꿔주면, 변형을 이렇게 시켜주면, 요게 어떻게 행렬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게 그럴 때 요 2B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요걸 대칭 행렬로 만들어줘요. 요게 만약 2B가 아니면 언제나 이걸 나눠주면 되지. 이게 만약 7이다. 그러면 2배 2분의 7이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나 2가 앞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짝수가 아니어도 2배로 나눠준 다음에 2배로 곱해주면 2배의 그 홀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는 그냥 그 2B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이 짝수가 아니어도.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행렬 지식을 여기에 다 사용해서 이 문제를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 2차 곡선의 그래프. 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논 디제네레이트 코닉 섹션, 정상적인 원뿔 곡선이 이제 이런 모양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원도, 이제 또 타원도, 포물선, 쌍곡선이 아까 봤듯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쪽을 절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곡선인데, 그게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어요. 원뿔 곡선이라고, 이미지너리 코닉 섹션이라고, 요 식을 만족하는 점 XY가 없을 때, 허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실근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지너리 코닉 섹션이라 그래요. 실제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다음 퇴화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식에서 이거의 그래프가 요런 한 점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한 직선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한 쌍의 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등. 그리고 또 존재하진 이런 이루어지거나 이런 한 점, 요 그래프가 특수한 경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한 점, 한 직선, 한 쌍의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요걸 디제네레이트 코닉 섹션이라 그래요. 코닉 섹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 정상적인 원뿔 곡선만 배웠고, 지금은 구분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존재하는, 이게 원이나 타원, 포물선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원도 이 딱 그 점 하나로인 경우. 요 뭐 타원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그러니까 직선 하나로 표현되는 뭐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정상적인 경우가 이 경우 이런 경우에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어느 면으로 절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식들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다뤄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타원도 요런 식의 타원 모양들을 봤죠. 요게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에 있는 정상 위치에 있는 이 경우에는 X축이 주축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Y축이 주축이 되는 타원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Y축이 그 이제 대칭 중심선이 되는 그런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쌍곡선이고 이건 X축을 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쌍곡선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그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포물선이고 요건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포물선이고 하는 이렇게 요 계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 또 X와 Y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다 아까 본 코닉 섹션의 스페셜한 케이스죠. 스페셜한 케이스에서도 이제 그 부호에 따라서 위치나 크기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타원이 이게 다가 아니죠. 요거 이렇게 약간 회전시킨 것도 타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앞에 이제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실주로 한번 다뤄봅시다.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요거를 144를 1로 보낸 다음에 9로 나누고 또 4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딱 앞에서 봤듯이 딱 차원이죠. 타원이죠. 주축이 4고 이 Y축 그 축이 3인. 요 식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요 모양 하나 일치시킬 수 있죠. 그럼 이건 쌍곡선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요 식은 요렇게 바꿔주면 요게 요 모양하고 Y제곱 있고 요거랑 똑같으니까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단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치만 바뀌는 거죠. 이쪽이 아니라 거꾸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X축 쪽으로 아니라 Y축 쪽으로.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그 2차 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런 식의 모양으로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그것이 이 중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것을 표현하는 이제 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이퀄 0의 그래프는 그냥 하나의 축이죠, 그냥. 자, Y축이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제곱 마이너스 9는 뭐예요? 9 이퀄 0은, Y제곱 이퀄 9니까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즉, 그냥 두 직선이죠. 2차 형식의 모양이긴 한데, 특수한 경우로 이거는 한 쌍의 직선이죠. 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0은 그래프가 Y 이퀄 X 또는 Y 이퀄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Y 이퀄 X하고 Y 이퀄 마이너스 한 쌍의 직선이 되는 것이죠.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0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그냥 원점 하나밖에 없죠. 한 점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까서 얘기했던 그래프 중에서도 코닉 섹션의 그래프 중에서도 원이나 타원이나 쌍곡선하고 다른 그냥 특수하게 그냥 한 점이라든지 하나의 직선이라든지 한 쌍의 직선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된 그 특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X항에 대한 계수, Y항에 대한 계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쵸? 완전 제곱꼴로 요거 계수 빼고서는, 나눠서. 어쨌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요거를 X-1을 X 프라임 또는 Y-1을 Y 프라임으로 치환해주면 그 새로운 축,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쌍곡선인데 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X, Y축에 대한 쌍곡선이 아니라 새로 바뀐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서의 쌍곡선인 것이죠. 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갖고 그냥 풀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수학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걸 축을 바꿔놓고 여기에 대해서 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쌍곡선에 대한 지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구해갖고 나중에 치환만 해주면 되잖아. 축이동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동안 문제들을 풀어온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앞부분, 요 ax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 요 부분만 특징 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요게 뭐냐면, 요게 2차 방정식의 특수한 부분인데, 그 앞에 부분, 요 리니어 텀이 없는. 왜냐하면, 리니어 텀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언제나 없어지게, 새로운 축에서는 여기 없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쵸?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건 언제나 없앨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걸 무시하고, 요 앞에 부분만을 우리가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이라고 합니다. 2차 형식이라고. 자, 2차형. 예를 들어서, 요런 것은, 요것은 XY 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2차 형식이고, 여기는 X항 또는 Y항 또는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차 형식이 아니에요. 왜 이걸 2차 형식이라고 하냐면, 여기도 XX 두 개 곱한 게 있죠? 여기 YY 두 개 곱해져 있죠, 변수가. 여기는 X하고 Y 하나씩 곱해져서 변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 2차, 다 항들이 다 2차라고요, 디그리가. 그래서 모든 항이 2차이기 때문에 그 2차인 것들만 딱 모아놓은 것이 2차 형식이에요. X만 있는 것 1차 항이고, Y만 있는 건 1차 항이고, 상수는 0차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항, 0차 항 다 없애고 2차 항만 모아놓은 게 2차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2차 형식이고 요건 2차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2차 형식은 행렬을 도입하여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언제나 X 트랜스포즈 A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런 식은 요거를 X와 요 식은 언제나 보면 요 7을 2분의 요 7이고 요게 3이면 그리고 요게 2면 여기 요 3을 여기다 갖다 놓고 7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요 XY의 항 요거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1이 되죠. 이 마이너스 1을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놓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XY 곱하기 요 행렬 곱하기 XY 벡터 이렇게 컬럼 벡터 이렇게 곱해주면 똑같아지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죠. 똑같아요, 둘 다. 근데 똑같은데 요건 대칭 행렬이 아니죠. 근데 요렇게 쓰면 대칭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 마이너스 2 요거를 이 둘로 나누어 준 값을 양쪽에 갖다 놓는 게 훨씬 편해지죠. 왜냐하면 요게 대칭 행렬이 되니까. 대칭 행렬이 되면 직교 대각화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2차 형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게 대칭 행렬이 되게끔 만듭니다. 언제나.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A를 대칭 행렬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용합니다. 여기 C가 있으면 여기다 2분의 C, 여기다 2분의 C 갖다 놔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변수가 그럼 3개일 때 어떻게 되냐? X, Y, Z 3개일 때.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3차 1x3 벡터 곱하기 3x3 행렬 곱하기 3x1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개, 5개, 변수가 5개, 6개, 10개, 20개가 돼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발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옛날에 문제 풀었죠. 근데 변수가 3개, 4개, 5개가 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행렬을 이용하면 같은 식으로 언제나 변수가 n개가 있어도 다 n차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차 형식일 경우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깨우치면 변수가 몇 개이건 간에 그 2차 식으로만, 그러니까 2차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그 앞에 2차 형식만 띄어가지고 다 행렬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고 그 원래 함수의 중요한 결정은 다 그 2차 형식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행렬 A가 n차의 대칭 행렬이고 n개의 변수 xi들을 갖는 성분으로 가는 Rn의 벡터라고 한다면 요 x에 대해서 2차 형식 q of x를 요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 이것은 다시 쓰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되는데 요 x 트랜스포즈 x를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풀었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예요. aij에다가 xi 한 번, xj 한 번을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게 된 거예요. 풀었으면 이게 바로 그 모양이에요. 여기에 서메이션 ij, aij 곱하기 xi 곱하기 xj예요.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 Rn의 2차 형식은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로 표시돼요. 언제나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형식에서 XY를 이거 교차항이라 그래요. X축하고 Y축이 서로 같이 곱해져 있는. 이 대칭 행렬의 직교 대각화를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교차항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직교 대각화하고 요 교차항을 없애는 거하고, 즉 완전 제곱식이죠, 그게 말하자면. 완전 제곱식하고 직교 대각화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므로 고유값 람다1, 람다2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 V1, V2를 찾을 수 있죠. 그 V1, V2를 가지고 행렬 P를 만들 수 있죠. 그걸 컬럼으로 하는. 그러면 P 트랜스포즈 AP는 언제나 람다1 곱하기 람다2, 람다1, 람다2를 주대각선 성분하는 대각선 성분이 되죠. 대각선 행렬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 요 P의 컬럼만 바뀌는 거죠. 대응하는 고유 벡터의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요 람다1, 람다2 위치를 정해주면, 그러니까 P를 순서를 딱 정해주면, 그 고유 벡터들을 순서를 정해주면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밸류들이, 아이겐 밸류들이 다 주대각선 성분의 순서대로 놓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P 트랜스포즈 P도 1이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오브 P도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자, 이게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죠. 위치가 바뀔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디터미넌트 P가 1이라고 합시다. 그때 그 P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내적이 그 직교 행렬인 경우에는 직교 행렬에다 x를 곱한 것의 인너 프로덕트나 원래 x의 내적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렬에다 a를 곱해줘도 그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유니트 벡터 안에 있잖아. 그 x의 길이로 원을 그리면 ax의 그 노름의 크기도 그 원 위에 있지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a를 곱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회전바퀴 시켜준 게 없죠? 회전바퀴 크기가 변화된 게 없잖아요. 회전바퀴 시켜준 게 없죠. 그러니까 R2에서의 회전 행렬은 언제나 다 이렇게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언제나. 그러니까 P는 모양이 언제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P를 이용해갖고, 이 P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 P를 이용해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라고 하고, 그리고 X 프라임 벡터를 리들 X 프라임, 리들 Y 프라임을 컬럼으로 하는, 각각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이라고 한다, 벡터라고 한다면, 요 X하고 X 프라임 사이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X 트랜스포즈 X가 어떻게 풀어서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그 X를 PX 프라임으로 치환을 시키면 요게 X 프라임 트랜스포즈 곱하기 P 트랜스포즈 AP가 되죠. 요게 뭐가 돼요? 대각선 행렬 D가 되잖아요. 람다1, 람다2가 돼 있는. 람다1, 람다2를 주대각선 성분하는. 그럼 요거는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람다1의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람다2 X Y 프라임의 제곱이 되죠. 즉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 있었던 이 모양은 일반적인 그냥 모양이었는데 이게 요 행렬 A를 직교 대각화 시켜서 바꿔주니까 Q 오브 X랑 똑같은 Q 오브 X가 모양이 X 프라임일까 Y 프라임은 세 축에서는 고유값을 갖는 그냥 2차 형식이 되고 XY 텀이 없어져 버렸죠. 옆에 있던 그 엑스트라 항들이 다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원래 이 식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걸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건 아까 코닉 섹션의 모양에 그냥 다 고를 수 있잖아. 이것만 보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느 게 크냐 작으냐만 갖고, 음이냐 양이냐, 그치? 그것만 보고. 자, 그러니까 이게 A가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요 2차 형식은 언제나 고유값을 이용하고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해진 그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2차일 때는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3차식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 전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대칭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할 때 이 좌표 축의 회전에 의해서 2차 형식 Q 오브 X, X 트랜스포즈의 X는 Q 오브 X 이퀄 람다1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람다2의 Y 프라임 제곱으로 언제나 표현될 수 있다. 그때 X 이퀄 P, 여기서 아이겐 밸류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 벡터라는 행렬 P, 그 P를 X 프라임에 곱해준 것과 X가 같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키예요. X가 P 곱하기 X 프라임이라는 관계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을 주고 요거를 2차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하여 2차 형식에 요게 어떤 모양인지를 결정해라.
옛날에 이거 갖고 점을 찍어서 그리거나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렸잖아요, 식을요. 그리지 않고도 행렬을 배워서 행렬 대각화를 이용하면 이렇게 요 행렬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의 특성 방정식에서 아이겐밸류 구했죠.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구했죠. 그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컬럼 벡터를 정규 직교화해서 요걸 컬럼 벡터로 한 걸 P라고 했죠. 요 P, X 이퀄 P, X 프라임으로 치환해 주면 그러면 바로 그 X 프라임 축이 바뀐 축에서 요 모양이 아이겐밸류, 요게 아이겐밸류가 되니까 X 축으로 좀 X 프라임 축으로 더 짧고 Y 프라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러니까 45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 여기 옮겨진 거니까 이제 실제로는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옮겨진 이런 모양이 이제 이런 타원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X축이 2역, X축의 길이가 2역, X 프라임 축의 길이가 2였고 Y 프라임 축이 4였으니까 요게 좀 요 그림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걸 나눠주면 요거를 8로 나눠주면 요거는 4분의 1이 됐고 요거는 2분의 1이 되고 해서 어쨌든 타원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타원인 건 이걸 봐서 그냥 알고 이 타원이 이제 얼만큼 회전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 바뀐 타원이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 다른 거 하나 더 하면 이제 이건 타원에 대한 얘기가 됐고 요걸 그려주면 행렬 표현 구하고 요렇게 됐는데 교차항을 소거하면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해서 P 인버스 치환시켜서 바꿔놓고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요때는 요 항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X 프라임만 축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요 모양에서 이게 뭐가 되냐. 요것도 타원이 되죠. 타원이 되는데 축이 달라졌죠. 축이 한번 회전되면서 한번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축 이동해서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한번 회전해서 이동시켜준 요 세 축에서 타원이다. 그리고 그 원래 장축은 매시고 단축은 매시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는 요거니까 요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보면 요게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4분의 3으로 아크 탄젠트 4분의 3만큼 회전시킨 그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킨 그런 타원이다. 즉 요런 타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크 탄젠트 4분의 3만큼 회전시켜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그런 타원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2차식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같은 그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이게 이제 변수가 많아졌을 때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변수가 4개인데 그 4개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5차원 공간에서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렇죠? 4차원 공간에서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야? 이제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가 2차 형식의 대각화를 이용한 3차원 공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AX제곱 이것을 대각하면 회전된 X'G G축에서 G,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것을 변환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 뒤에서 본 이제 엘립틱 파라볼로이드가 바로 요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G가 0일 때는 그냥 다 0이 되고 G가 점점점 커지면서 X도 커지고 Y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같은 원이라도 같은 타원이라도 점점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지. G축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같은 타원이라도 이게 타원이 수십 개가 있는 거가 돼서 그게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 엘립틱 파라볼로이드를 이루게 되고 뭐 부호가 마이너스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지고 쌍곡면은 앞에 봤던 이런 쌍곡면이 이게 하나 있었던 것이 G축이 새로 생겨나면 G축이 0일 때는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식이지만 G축이 이동되면서 점점 커지니까 점점 늘어나는 작은 이 파라볼라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G축이 커감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요런 경우에 이제
하이퍼볼릭 파라볼라 또 그 파라볼릭 실린더 요거는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거고 요런 모양으로 이제 앞에서 배운 엘립스 하이퍼볼릭 이퀘이션 또 파라볼릭 이퀘이션들이 이제 3차원인 모양으로 바뀌어가서 이제 엘립틱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그 다음에 파라볼릭 실린더 요 세 가지의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지축이 변수가 하나 더 드러나면. 자, 그러면 요 x, y 이제 그 연습 문제로 요게 요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가 타원 폼물면임을 설명하고 g가 50일 때 단면을 그려라. 자,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요걸 먼저 그 2차 형식 행렬을 이용한 직교 대각화를 적용합시다. 그러면 이거 2차 형식으로 쓰면 그 대응하는 이제 대응하는 행렬을 대각한 요거에 이제 요거 2차 형식으로 쓰고 그 2차 형식에 그서 나온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정규 직계화해서 P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 P 행렬을 이용해서 x 이퀄 P 곱하기 x 프라임으로 치환하면 여기 아이겐밸류 25와 아이겐밸류 50을 이용한 이런 치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냥 쉽게 행렬만 구하고 아이겐밸류 그다음 노멀라이즈 아이겐 벡터만 구하면 바로 요 모양까지 나올 수 있죠. 요걸 이용하면 그 P 행렬의 요 모양이 이제 요게 결국 직교 행렬이니까 마찬가지로 회전 변환이고 회전 변환이니까 요게 의미하는 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4분의 3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 회전은 아크 탄젠트 4분의 3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고 요 모양은 그 타원이었잖아요. 타원을 이렇게 아크 탄젠트 4분의 3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킨 모양이 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모양 중에서 G 이퀄 50은 단면의 모양이 뭐냐고 생각했으니까 그 엘립틱 파라볼을 이렇게 옮긴 건데 G 이퀄 50을 대입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 50으로 나눠지면서 여기 1이 되고 요 모양이 되니까 딱 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앞에 배웠던 거랑 거의 유사한 그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A의 고유값을 구하면 50하고 25가 나오니까 앞에 람다와 람다트가 뭔지는 확실히 알게 되죠. 쉽게.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아이겐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즈 시켜서 정규화 시켜서 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행렬이 구해지죠. P 행렬이. 그럼 P 행렬이 구해졌으면 요 P 행렬만 보면 회전이 얼마큼 됐는지 알 수 있죠. 아크 탄젠트 요만큼 아크 탄젠트 요거만큼 세타만큼 변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그림을 동시에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원래 타원이 요거였는데 그만큼 회전시킨 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형식이 주어지면 거기서 행렬만 찾아서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 구해서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타원이냐 또 파라볼로이드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축이 뭐냐 단축이 뭐냐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P 행렬을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P를 구해서 얼마큼 회전됐느냐 그러면 회전 얼마큼 됐고 축 이동 얼마큼 됐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차 형식을 마무리하고 2차 형식의 응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싱귤라 밸류와 일반화된 역행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설명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